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은 12.3 내란죄 혐의자 수사 특강, 그죠? 지금 현재 난리가 아니죠, 그죠? 나라가,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란죄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언제 집행하러 가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현재 체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누구지?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인가요? 그분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을 모르고 있더라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뭐라 그러지? 대통령이 어디 도망가냐, 증거인멸 염려가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는 구속의 요건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현재 체포의 요건과 구속의 요건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 검사까지 했다는 양반이. 그죠? 물론 형사법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고 좀 미세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모르면 확실하게 이렇게 떠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보고 좀 이상했어요. 체포의 요건이 갑자기 도망이나 증거인멸이 있어?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법전 찾아봤어요, 제가 또.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어떻게 됐다? 체포의 요건에는 구속이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체포라고 한다면은 형사소송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게, 잠깐만 적어볼게요. 체포하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딱 3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딱 3개야. 그냥 3개도 아니고 딱 3개야. 3개밖에 없어. 다른 체포는 없어. 그 체포가 뭐냐?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어요.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200조 2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20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긴급체포야. 긴급체포.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야. 212조에서 현행범인 체포가 있어.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 왜 모르냐면은, 경찰 공부 6년 5년 공부한 사람들, 현직 검찰관, 현직 경찰관, 법원 일하는 사람들, 수험 공부할 때만 공부해서 그런지, 아무개씨, 형사 15년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포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이러면 대답을 못해요.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3개.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채널 이름이 이선주 경찰 공부죠? 그죠? 경찰 되신 분을 중심으로 수사 업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제 영상을 많이 봐요. 또 변호사 시험, 또 아니면 변호사 시험,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검사가 되실 분, 검찰이 되실 분, 이런 분들이 제 수업 많이 듣는데, 어쨌든 되실 분들은 알아두셔야 돼. 이런 거 요건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요건을 제가 여기다 색깔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포는 몇 개밖에 없다?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 조문을 다 통틀어서 딱 3개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는 200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 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인 체포.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체포에 대해서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요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요건에 있어 갖고, 자, 요건 공부. 요건을 공부해 볼 건데, 지금 색깔이 이게 왜 이런 색깔이 나오냐?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볼게. 여러분, 이번 이 사태 때문에 형사법 공부 제대로 하네요. 그죠? 실무 공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또 괜히 또 했다가 또
저기 뭐냐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정치하고 뭐죠 정치적인 거 저는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부하는 거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제가 올린 영상에 막 정치적인 막 댓글 달아놓고 그러는데 물론 뭐 상관없습니다. 달아도 상관없는데 그 뭐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거기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뭐라 그러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극우 유튜버가 하는 소리 같은 거 거기다 댓글 달아놓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전부 다 그 댓글이 자동 삭제가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건 공부. 일단 20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딱 두 개예요. 자, 딱 두 개인데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 자, 한번 봅시다. 넘버 1. 자, 그리고 또 F10 해놓고 넘버 2. 자, 한번 봅시다. 딱 요건이 200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에 의한 체포는 요건이 딱 두 개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은 출석 불응이에요. 출석 불응. 출석 요구 불응. 출석 요구 불응.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출두하라고 출석하라고 계속 그 뭐예요? 서류를 전달했는데도 일부러 수령하지 않고 그죠?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있죠. 그죠? 일부러 뭐 경호실에서 받지도 않고 어디서도 받지 않고 계속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부러 안 받는 거죠. 있으면서 테레비를 계속 보고 있을 텐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출석 불응에 우려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러냐? 출석 요구 불응 우려. 그래서 200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요건밖에 없어요. 다른 요건이 없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또 검사까지 했다는 양반이 이 요건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마치 무슨 현재 수사가 지금 뭔가 불법하게 되고 있다든지 뭐 잘못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여론몰이 하는 거겠죠. 그런 그냥 뜨내기 지식 하지 마시고요. 제 채널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시험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겸 플러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를 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00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영장에 의한 체포, 다른 말로는 통상체포라고도 해. 이걸 통상체포 그 뭐라 그러죠? 그 우리가 말할 때 통상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영장에 의한 체포를 그냥 통상체포라 그럽니다. 그런 말 안 쓰는 경우도 있어. 그냥 체포라고도 해. 근데 어쨌든 요건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근데 뭐 저기 그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체포의 필요성은 또 있어야지 돼요. 그죠?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이야. 그죠? 증거인멸의 염려. 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사들이 생각할 때거든요. 판사들이 생각할 때, 그죠? 체포의 필요성, 그죠? 판사들이 생각할 때 한 거고, 일단 출석 불응과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으면은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이죠.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단할 때는 그 체포의 필요성이 있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이걸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어쩐다는 거야? 바로 기각하게 됩니다. 청구 기각.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냐면은 물론 뭐 경찰관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요 부분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따져볼 때 판사가 따져볼 문제지 뭐 경찰관이 이것까지 생각해 갖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크게 요건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그죠?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형사소송법상 요건은 출석불응과 출석불응의 우려입니다. 이 두 개만 인정되면 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영장에 의한 체포에 있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체포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관, 발부하는 법관이 생각할 문제죠. 그죠? 예. 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여기 지금 보셨지만은 긴급체포라 그러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긴급체포에 대해서 보자고. 긴급체포는 200조,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거. 빨간색으로 하자. 자, 이거는 긴급체포인데, 200조의 3이야. 이게 바로, 긴급체포야. 긴급체포. 자, 근데 이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무작정 저 사람은 긴급체포해야 된다 뭐 했는데 아마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하신 수 있지만은 요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지 돼요. 자, 뭐라고? 세 가지 요건은 모두 가졌을 때, 그죠?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 여기 넘겨볼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긴급체포가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뭐 요건 하나만 된다 해갖고 뭐 범죄의 중대성만 인정된다 해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떤 거냐면요. 자, 적어드릴게요. 일단 긴급체포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긴필중이잖아. 긴필중, 그죠? 자, 긴이라는 건 뭐냐면 긴급성을 얘기합니다. 긴급성. 그래서 그 긴급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해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 이때를 갖다가 긴급성이다 그래요. 그죠? 다시 한번, 긴급성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 갖고 우연히 발견한 경우 있죠. 피의자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 여기다 적어볼게요. 우연히 발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십시오. 긴급성이라는 것은 바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를 말하고, 예를 들어 갖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죠? 이럴 때 긴급체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이 새끼가 도망간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긴필중이거든요. 필요성이 있어야지 돼요. 필요성. 그래서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 그죠? 먼저 하나는 도망의 우려, 염려라고 해야 되나요? 도망 또는 도망의 우려 또는 염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필요성에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여기 내려가 볼까? 자, 긴급체포는 그 다음 줄에 내가 적어 볼게. 오늘 진짜 중요한 강의 해준다 이거. 내가 이거 원래 안 해줄라 했었는데.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증거인멸의 염려예요. 증거인멸의 염려, 그죠? 우려 갖고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요건이 뭐냐면은 바로 범죄의 긴필중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성이야. 범죄의 중대성.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사형 무기, 그 다음에 장기 3년. 장기 3년이 중요합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과 금고일 때. 자, 이 경우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갖추었을 때 뭐 어쩐다는 거야? 200조 3의 긴급체포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들 엄청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우연히 발견만 했다고 해갖고 긴급체포가 다 되는 건 아니야. 어쩐다는 거야?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요. 범죄의 중대성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야지 돼요. 범죄의 중대성 하나만 있어갖고도 안 돼.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잖아요. 사형,
뭐예요? 우두머리. 옛날에는 수괴라 그랬어. 내란 수괴라 그랬어. 현재는 내란 우두머리라 그러는데 법률 용어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겠죠. 하지만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관사에서 지금 짱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어쨌든 긴급체포가 되려고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3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려고 한다면은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형사생활 15년, 20년 했다고 했는데도 제가 전곡을 딱 찔러갖고 그러면 긴급체포의 요건, 긴필중이라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요건에 흠결만 있어도 긴급체포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물쭈물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제200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흠결이 있어도 긴급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 2에서 규정하는 것은 어쨌든 출석을 불응한다든지 출석 불응의 우려만으로도 충분히 영장을 갖다가 발부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구속하고 자꾸 헷갈려. 이따 구속도 설명해 줄게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범위 체포가 있어. 이제 자 보자. 이제 자, 우리 형법에서 형사소송법에서 2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위 체포. 현행범위 체포 검정색으로 해볼게. 이것도 검정색이 아니라 요 색깔로 해놔야 되겠지? 그죠? 요거 아까 색깔 요거 해놨으니까. 자, 현행범인 체포가 있는데 이거는 요건이 뭐냐면은 일단 현행범인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현행범인 체포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야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현행범인 체포. 왜? 범죄의 명백하다는 거야. 명백성. 지금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절도를 하고 있어. 눈앞에서 강도가 벌어지고 있어. 눈앞에서 누가 여자를 강간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뭐예요? 바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꼭 경찰관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현행범인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죄를 좀 써놓을게. 죄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요건을 보면은 현행범인 체포 같은 경우에는 그 현행범인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행범인이라는 것은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야.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자. 자,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직후인자에도 직후인자. 그죠? 그리고 실행인데 여기 실행 직후인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행 직후인자라는 것은 시간적 계속성이 필요해. 계속성.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것도. 그죠? 계속성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강도를 저질렀어. 근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그는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저 요쪽에 운동장 있는 학교 운동장 있는 데로 도주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 5분 있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서성거리는 놈을 체포했어요. 자, 이 경우에 시간적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경찰관이 계속 출동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에 운동장에서 체포를 한 거거든요. 비록 장소적으로는 어떤 이격 간격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계속 추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적인 어떤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역시 현행범인이 된단 말이야.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당장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그 직후에 바로 전화를 걸렸는데 경찰관이 한 10분 있다가 왔어요. 5분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체포를 갖다가 한 20분 정도 있다가 했는데 그 20분 사이에 경찰관이 그놈이 어딨나 하고 계속 찾아보다가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도 그대로 현행범인이 되는 거야. 왜? 경찰관이 출동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추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적도 중요해요. 플러스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이 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성도 인정이 돼야 돼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바로 현행범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비록 10분에서 15분 약간 간격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준현행범인이 있어요. 준현행범인. 준현행범인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고 한다면은 뭐 범인으로 호창돼서 추적되고 있는 자, 그죠? 호창돼서 추적되고 있는 자, 그죠? 추적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저놈이 도둑놈이다, 저놈이 강도다 하고 막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누가 했는데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뭐예요? 바로 준현행범인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작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것을 사용했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것을 범죄에 취득한 것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취득 물건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준현행범인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신체나 의복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경우, 신체나 그죠? 의복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막 몸에 지금 막 피가 묻어 있어, 막 잠바에 막 하얀 잠바에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져 있고 운동화에 피 자국이 튀어 있어, 그죠? 저는 예전에 있잖아요, 이게 파출소나 아니면은 경찰서 이런 데 근무할 때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먼저 보는데 운동화를 먼저 봐요. 운동화에 피가 튀었냐 안 튀었냐, 옷에 피가 묻었냐 안 묻었냐, 그걸 딱 봐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먼저 의심부터 해요. 이놈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놈이구나. 먼저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정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놔야 돼, 머릿속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또 현행범인으로 봐요. 뭐냐면 누구냐는 물음에 도망하는 자. 응? 누구냐는 물음에 도망하는 자도 뭐다? 예? 바로 준현행범인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리고 역시 이것도 뭐 체포의 필요성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것도 뭐 여기다 적어볼까요? 또 여기다 적어보자. 그래서 플러스 해놓고, 그죠? 플러스 해놓고, 어쨌든 이것도 체포의 필요성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이거죠, 그죠? 판례에 의할 때 그래요. 그래서 판례에 의할 때, 그죠? 여기다 판이라고 적어놓을게. 그래서 판례에 의할 때 역시 체포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죠. 도망 또는 증거인멸, 그죠? 예. 그거 당연한 거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은 당연한 거야. 무조건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212조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는, 그죠? 현행범인이라는 것은 뭐다?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자를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그 추적성이라는 거, 그죠? 네, 직후인자를 갖다가 범죄의 실행 직후인자를 갖다가 인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었다든지 시간적으로 어떤 계속성, 추적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그 범죄의 실행 직후인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막 강도가 칼로 찌르고 도망쳤어요. 물건을 뺏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한 10분 있다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막 그 주변을 돌아봤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추적하고 있었는데 발견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전철역으로 딱 걸어가고 있을 때 딱 보니까 옷에 피가 묻어있고 뭔가 좀 수상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거기 서봐 해갖고 딱 했을 때 그때도 역시 뭐다? 현행범인이 되는 거야. 비록 시간적으로 3-40분에서 1시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경찰관이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고, 그죠? 추적하고 계속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인이 된다는 거야. 여기 시험 잘 나와, 판례로. 예. 운동장 사건 알고 계셔. 자, 여기다 플러스 해놓고 운동장 사건 기억하세요. 운동장에서 현행범인 체포한 거 인정했다는 거야, 현행범인으로. 자, 그 다음에 일단 체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큰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요건 공부 내려가서, 자, 한번 다시 보자. 자, 그래서 공부한 걸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예, 이렇게 해볼까? 정리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있는 체포는 지금 다 3개밖에 없는데,
그 세 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다? 200조 2에서 말하는 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 3에서 말하는 긴급체포, 그 다음에 형사성법 제212조에서 말하는 현행범인 체포. 딱 3개밖에 없어, 체포는. 그죠? 되셨나요? 딱 3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요건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정리합니다. 자, 영장에 의한 체포는 200조 2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딱 2가지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은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것을 신청이라 그러죠. 여기다 좀 적어볼까? 그것도 경찰이 그 검사에게, 그리고 자 이렇게 놓고 검사가 다시 법원.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자고. 경찰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갖다가 뭐라 그래? 신청이라 그러죠.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요거는. 신청이라 그러고, 검사가 법원에다가 서류 올리는 것을 청구라 그래, 청구.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럼 법원은 나중에 어떻게 돼? 그걸 영장 발부하는 거죠? 그죠? 되셨나요? 어쨌든 이래. 경찰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신청한 영장을 다시 검사가 검토해갖고 법원에다가 요청하는 것을 청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번 사건처럼 대통령이 일절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든지.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예 안 나오잖아. 그죠? 이 대꾸도 없고 서류도 안 받고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낸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변호인 행세를 하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물론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변호를 할 수 있는가? 현재 변호인 곧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사람이 변호인의 행세를 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변호인 행세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것도 위법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 양반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윤갑근인가요? 얼마 전에 지금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다. 변호인 선임서를. 윤갑근인가? 석동현이라는 사람, 두 사람 나와서 계속 그랬는데, 그 선임계 빨리 내셔야 되는데 그거 냈는지 안 냈는지 국민에게 보여주질 않으니까. 어쨌든 안 내고 변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봅시다. 200조의 3 긴급체포.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체포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다? 바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3가지 요건 중에 2개만 됐다든지 1개만 가지고는 긴급체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긴급체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 어쩐다는 거야?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긴급성, 필요성, 그 다음에 중대성.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긴필중으로 암기했어요. 긴필중. 그래서 긴급성, 필요성, 중대성, 긴필중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 그죠? 긴필중. 그래서 긴급성이라는 것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범인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필요성이라는 것은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필요성, 그 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자, 중요한 것은 뭐다? 사형 무기 장기 3년이라는 거야. 그죠? 내란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죠. 사형하고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고니까 당연히 장기 3년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는데 긴급체포의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충분히 체포영장에 의해 갖고 영장을 받을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체포로 가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가셔야 돼.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공조본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200조 2에 의한 바로 영장에 의한 체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긴급체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선생님 저 긴급 체포 안 되나요 대통령? 뭐 그러는데 긴급 체포의 요건은 흠결이 생깁니다. 바로 뭐다? 바로 긴급성이 없다는 거야. 그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여기에 흠결이 있어갖고 긴급 체포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마지막 우리 현행범인 체포 여기 나왔는데 현행범인 체포. 자, 같이 한번 보자 이것도. 현행범인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야.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 실행 직후인자를 인정하려면은 그 계속해서 범인을 추적해야 된다는 추적성과 그 시간적 계속성 이것이 인정이 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현행범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계속 추적하지 않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발견됐다고 한다면은 당장의 현행범인으로 인정하기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행범인으로 인정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지 현행범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또 대표적인 판례로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운동장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운동장 사건을 좀 알아두십시오. 운동장에서 체포한 사건. 시험제 어쨌든 운동장 얘기 나오면은 현행범인 맞다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뭐 준현행범인은 여러분 다 말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이런 거. 개껌이죠, 이런 거는. 자, 요 정도 설명을 하고 벌써 30분이 흘렀는데 이제 뭐를 공부를 할 거냐면요. 바로 구속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속. 자, 구속.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 자, 구속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게. 구속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공소제기 전에 어떻게 돼요? 피의자 구속과 또 하나는 피고인 구속이 있어. 그죠? 예,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속이라고 그래. 근데 구속의 요건은 일단 보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일정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주거가 없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주거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증거인멸, 그죠? 염려예요.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도망 또는 도망의 우려예요. 도망의 우려. 염려도 상관없어. 우려건 염려건. 어쨌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적어볼게요. 요 세 개 중 하나만 인정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구속은 어쨌든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면 어쩐다는 거야? 구속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이거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어.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엉뚱한 소리 계속해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구속은 바로 넘버 1, 넘버 2, 넘버 3 세 개 중에 하나만 인정되어도 어쩐다는 거야? 바로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구속이 가능하다는 거야. 되셨나요? 예. 그리고 구속의 사유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알려드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분이 그럴 거야. 적부심사 신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왜 구속되고 그렇습니까? 선생님,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판사 마음이겠죠. 하지만 일단 구속 사유를, 그죠?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죠? 구속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판사들이 하는 거, 판사가 구속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것은 어떤 걸 보냐면은 대법원 저기서 보니까 지침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중대성, 그죠? 중대성이라는 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재범의 위험성을 봅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또 보고 또 그 다음에 피해자라든지 아니면은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요 세 가지를 따졌을 때, 그죠? 예, 구속을 갖다가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죠. 예. 판사뿐만 아니라 저기도 상관없어. 그죠? 경찰이 봤을 때도 어쨌든 구속을 따져볼 때, 그죠? 예. 따져볼 때 요것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하나만이라도 된다면은, 무조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거고, 그죠? 가능한 거예요. 그죠? 세 개 중에 하나만 인정되면 돼. 하나만 인정되면은, 바로 어쩐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청구된 영장이 판사가 봤을 때 그 중대성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고인에게 해코지, 그러니까 위에 해코지라고 할게. 해코지 같은 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런 거를 전부 따져본다는 거야. 구속심사할 때.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뭐, 여기다가, 판사가 할 때 그러겠죠. 그죠? 네, 요런 걸 따져본다는 거야. 되셨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릴게. 자, 봅시다. 자, 우리나라 현재, 그죠? 체포에 있어서는 뭐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200조의 2에 바로 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 3의 긴급체포, 212조의 현행범인 체포. 딱 3가지밖에 없어. 체포라는 것은 딱 3개라고. 요 3개는 머릿속에 그 요건을 딱 박아놔야 되겠죠. 그죠? 되셨나? 예. 자, 그 다음에, 자, 각 요건을 살펴보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뭐 어쩐다는 거야? 200조의 영장에 의한 체포는 바로 출석 요구 불응이나 출석 요구의 불응에 우려 갖고 요 2개만 어쨌든 2개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된다면은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되셨나요? 경찰이 검사에게 하는 것을 신청이라 그러고, 그죠? 검사가 체포 영장을 갖다가 법원에다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청구라 그래요. 되셨죠? 예.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깨끗하게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긴급체포에 대한 건데, 자, 긴급체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3가지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긴급체포는 몇 가지 요건을 갖고 있어야 돼? 3가지. 한 개라도 흠결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셔. 그래서 그 첫 번째 첫 글자, 긴필중이야. 그래서 긴급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지 돼요. 길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든지. 필요성은 뭐다?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또는 도망의 염려 갖고도 가능해. 그 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일 경우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긴급체포라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3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 하나라도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되셨나?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현행범인 체포는 뭐 여러분들 뭐 말 안 해도 더 잘 알겠죠? 아까 설명 몇 번 드렸죠? 되셨고, 이제 구속의 요건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구속은 어쩐다는 거야? 구속의 요건은, 자, 3개 중에 하나만이 인정되어도 가능한 거야. 뭐 일정한 주거가 없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도 가능하고, 도망 또는 도망의 우려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3개 중에 하나만 인정되어도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구속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판사들이 주로 보는 것은 뭐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그 다음에 피해자 참고인의 위해 또는 해코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도 따져본다는 거야. 만약에 이 새끼를 갖다가 풀어줄 경우에, 그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만들었을 때 이놈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 또는 참고인을 갖다가 해코지한다든지 칼로 찌른다든지 뭐 이런 해코지 할 수 있겠죠? 나쁜 짓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경우를 따져본다는 거야. 그죠? 예, 3가지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참고인의 위해, 해코지를 가할지 안 가할지 따져본다는 거. 범죄의 중대성이라 써놔야지. 또 이렇게 써놓으면 또 멍청한 애들 또 틀리더라고. 되셨나?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해갖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왜 이 시간을 마련했냐면은 심지어 검사라는 사람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아니면 전직 검찰관이라는 사람도 이 요건을 모르고 텔레비에 나와서 막 떠들더라고요. 내가 하도 속이 터져갖고 아까 전에 내가 이거 지금 영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수험 공부, 뭐 간부 후보생 준비, 변호사 시험 준비, 뭐 각종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뭐 달달달 암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새로 공부하시는, 순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체포와 구속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12.3 내란죄 혐의자 수사 특강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